여러분들은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저 역시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흔히들 나르시시즘은 미국을 비롯한 서양 문화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거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세상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실제로 아시아 국가에도 나르시시즘이 점점 흔히 나타나고 있음을 밝힌 논문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루어졌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즘이 연인 관계에 야기하는 치명적인 상처는 아시아에서도 종종 목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좋지 않은 연인은 어디에 살든 좋지 않은 연인일 뿐입니다. 정직하지 않고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상대를 이용하려 드는 사람들을 좋은 연인이라 여기는 문화를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참아주는 문화가 있을지는 몰라도 좋다고 여기는 문화는 없지 않을까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왜 우리는 그들의 거짓 연기에 넘어갈까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 역시 고구마 10개를 먹은 듯한 이야기일 수는 있으나 꼭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나르시시스트와 연애를 하는 도중 그 상대의 아주 큰 실수 또는 같은 잘못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용서를 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차라리 혼자가 낫지. 아니 내가 이렇게 아프려고 이런 자식과 연애를 시작했나? 아니 얘는 내 맘을 왜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 놓는 거야? 아 이런 자식을 사랑하는 나조차도 너무 한심해. 다 집어치겠어." 맘속으로는 온갖 결심은 다 하죠. 그러나 이상하게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거요. 네. 나르시시스트가 바람을 피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말없이 사라지거나 한 뒤 다시 여자친구와 잘해 보려고 하는 장면을 그려 볼게요. 아마 사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진심 어린 사랑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죠. 물론 여자친구는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결국 그들의 행동에 속아 다시 관계를 이어갑니다. 놀라운 점은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 남자가 입에 침도 묻히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채지만 정작 당사자인 여자친구는 남자의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이는 눈물과 사랑에 대한 선언이 그의 진심이라 믿는 것이죠. 왜 이런 식의 행동이 먹힐까요? 우선 나르시시스트들이 꽤 숙련된 연기자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을 부지불식간에 조종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남들을 설득하는 데 필요한 매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지요. 남들을 능숙하게 조종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읽는 능력과 그 약점을 기꺼이 이용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 관계를 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여자친구가 가진 약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이 그 사람들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목표는 단 한 사람, 자신의 여자친구를 설득하는 것이고 그 여자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니까요. 예, 제가 이야기를 하나 여기서 들려드릴 텐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인은 남부 지방에서 자란 외동딸이었습니다. 제인이 어렸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아주 편찮으셨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사랑했고 자라는 내내 아버지를 간호해야 했지요. 불행히도 제인의 아버지는 제인이 10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제인의 어머니는 남편의 죽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여러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고 죽은 남편에 대해서는 거의 거론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제인은 아주 잘 자랐어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입학했죠. 제인의 유일한 문제라면 남자 고르는 안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터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아주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피터는 체격도 크고 스타일이 좋은 남자였습니다. 남학생 사교 모임의 간부였고 사람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인과는 진지하게 만났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인은 둘 사이의 관계가 진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터에게 매진한 반면 피터는 계속해서 엇나갔다고 봐야겠지요. 그리고 매번 피터가 바람을 피울 때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제인이 누군가에게서 피터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봤다는 얘기를 듣고 그에게 전화해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고 그러면 피터는 제인의 집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반복하는 식이죠. 피터는 문을 두드리지만 제인은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럼 피터는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고 재미있는 농담을 합니다. 그 농담에 마음이 녹아 제인은 문을 열어주죠. 일단 집에 들어오면 피터는 미안하다고 말을 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자신이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다고도 말하죠.
그리고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자신에게는 그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없으면 자신의 인생은 망가질 것이고 그러니 자신의 곁에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말이죠. 아마 이때쯤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눈물도 몇 방울 떨구지 않을까요? 제이는 자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피터에게 끝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피터를 다시 받아줍니다. 피터는 그 뒤 일주일 정도는 제인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다시 파티가 열리고 그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그런 모든 과정이 되풀이되지요. 제인의 친구들이 피터와 헤어지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제인은 끝내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터가 다른 여자들을 만나면서 제인과 헤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짓밟고서 말이지요. 여러분들 이런 남자들을 보면 화가 나죠. 그들은 속아 넘어가는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뻔뻔스러운 연기를 합니다. 제인의 친구들은 피터가 나쁜 남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헤어지라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피터는 어떻게 제인을 조종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었죠. 나르시시스트들은 남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바로 그 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의 거짓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피터는 충분히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제인의 큰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일을 원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제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인을 필요로 했듯이 말이죠. 피터는 이것을 눈치챘고 마음껏 이용했습니다. 물론 이는 오직 한 사람, 제인만을 위한 연기였지만 충분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필요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을 맞출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이 즐겁게 지내고 있을 때는 그들도 즐겁게 지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어떻게 보이든 간에 그들은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분명 무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로부터의 관심이나 존경일 수도 있고 힘이나 지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무언가를 원합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원하고 갖기 위해선 나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목이 말라 물을 원한다면 몸을 일으켜 컵에 물을 따르는 수고를 해야 하고 지금 내가 소고기를 먹고 싶지만 당장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먹을 수 없는 형편에 있다면 그 소고기를 사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돈을 아끼든 뭘 하든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땐 그 과정 자체가 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요? 나르시시스트에 관련 영상들을 들어봐도 그때뿐 마음이 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때가 오실 수 있어요. 그럴 땐 더 자주자주 오셔서 들으시고 더 깊은 통찰력을 키우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길 바라며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